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되게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떨어지려고 했다가 받아서 올리고 이게 뭐 어떻게 가려는 건지 참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잡았다고 해도 익절을 했고 여기서 못 잡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되게 배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알트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또 배가 아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지금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떨어져 주면은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코로나 때 이거에 당하긴 했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도 보면은 이 진짜 떨어질 듯 말 듯 떨어질 듯 말 듯 떨어질 듯 말 듯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디였냐 하면은 거의 하락이 시작되는 그 지점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CME 갭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CME 갭은 어디에 있냐 했을 때 62,000, 63,000 정도 되는데 뭐 이 지점이거나 아니면 뭐 요런 데까지 67,000 이런 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68,000이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영역을 쳐놓고 천천히 매수를 잡는 건 상관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눌림이 크게 올 경우를 대비해서 천천히를 받는 건 괜찮은데 아예 뭐 매수를 안 한다거나 뭐 지켜본다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일종의 어느 정도 매수 포지션 들어가되 우리가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코로나 때를 회복하고 코로나 비율 맞고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차트의 모양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한 다음에 회복했던 그간의 9월 달에 주로 보여줬던 차트의 모습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올 수 있다는 대비 정도는 해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기에만 대비한 나머지 아예 무포지션으로 간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면은 손실 중인 비트코인 비율 자체는 2020년 상승장과 비슷하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발생했던 그 비율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올라오면서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추후에 상승을 했을 때 여기를 이제 박스권을 뚫는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가격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단기 구조에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적어도 뭐 이번 주까지는 공개적인 분석을 자주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V자를 가면 정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양방이 다 열린 상황이라 두 가지를 다 고려하고 대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뭘 하나를 딱 선택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매도는 신규 고래에서 발생했고 기존 고래는 기본적으로 매도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 고래들은 어쨌든 계속 축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쨌든 이 펌비가 음수가 되면은 이때는 과도하게 숏이 많아진 상태고, 심지어 여기는 이때보다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올라갈 때는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가격을 굉장히 빡빡빡빡 밀어 올리면서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꾸역꾸역 밀고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숏 스퀴즈가 터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숏이 즐거웠던 시간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과도한 롱이나 숏 같은 레버리지보다는 지금 현물을 들고 있는 게 이 두 가지 가능성에서 차라리 내가 여기 들어가더라도 물렸을 경우에라도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이 시간만 내가 좀 잘 견딘다, 그랬을 경우에는 추후에 올라갈 때 현물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레버리지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굴자들은 이 상황을 미리 대비했다. 채굴자들이 아픈 시기지만 이제 떠나는 게 아닌 사는 거,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 채굴자들의 해시 리본은 3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나온 이후 그 이격을 점점 벌려가고 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점점 벌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 조정으로 채굴자들은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파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이유는 채굴자들은 반감기여신 이전부터 보유한 비트코인의 물량을 매도해서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게 말해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가뭄이 예상되니 곳간을 가득히 채워놓은 것이다. 그래서 상승장의 후반전이 일단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요. 이게 진짜 사실 여기서 꺾였을 때 많은 개미가 털리고요. 저도 여기서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밀어 올렸으면 이거는 코로나 때처럼 회복할 가능성이 다시 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동평균선이 또 부딪히는 자리들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데 그럼 여기서 맞고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대비를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과도하게 막 뽀모가 와가지고 진짜 막 달려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슈퍼 트렌드도 아직 지켜주고 있다. 요 밑으로 가격이 마감이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아직까지 빨간색을 바뀌지 않고 초록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 자체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네시스 상환 물량의 18.2억 달러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에서 15%만 매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나머지 더 매도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둘씩 이렇게 합의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리플에 대한 합의가 일단 빨리 나왔고, 그러니까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벌금형이 바로 나와버렸고요. 그래서 리플 입장에서는 거의 뭐 실질적 승소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FTX에 대한 합의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CFTC는 FTX에 따로 과징금을 요구하지 않아서 127억 달러 전액이 FTX 채권자들에게 상환된다. 이거 자체가 시장을 이끄는 어떤 돈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코인장이 좀 빠지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마운트곡스 채권자들도 보면 비트코인을 오히려 보유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FTX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도세가 오는 것보다도 이게 실제로 코인 시장의 유동성으로 공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디핀 프로젝트 조달액이 전년 대비 296% 증가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거의 매스 어댑션을 하면 요번 단에는 사실 할 만한 게 뭐 RWA나 아니면 뭐 게임이나 아니면 디핀이나 요런 것들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렌드가 요즘 AI랑 이제 기술주가 워낙 핫하니까 디핀이 좀 뜰 거고 거기에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제 IONET 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제 빗썸에 상장을 해서 이제 업비트만 남았네요. 한국 거래소들이 다 상장이 되면 이게 그 한국인들이 나중에 되면 항상 늦게 들어오잖아요. 알트장이 다 시작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우르르 몰려오는데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코린이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코린이들이 봤을 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만 알지.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업에 올라와 있는 코인들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를 바로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국내 거래소부터 먼저 쓰는데 업비트랑 빗썸에 코인이 이런 것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다.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살 수밖에 없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유동성이 더 한 곳으로 몰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빗썸에 미리 상장이 돼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거를 조사하고 막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상장한 거기 때문에 뭐 팬들이라던가 아니면 아이오넷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근본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이런 걸 뚫고 간 거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 매수 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멀티플 차트 공유하면서 단기 내에 팔 생각이 없다면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다. 마이클 세일러도 그랬잖아요. 언제 사든 비트코인은 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전날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시 유입이 들어왔고 특히 블랙록이 유입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스케일에서 순유출이 발생을 했지만 다른 곳에서 다 유입이 되면서 실제로 4,500만 달러의 춘유입이 일어났다. 다시 블랙록이 유입세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 이제 또 매집을 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 얘는 도대체 어디서 팔까 이런 걸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유출세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때부터 진짜 장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했는데 일단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지금 유입세가 좋기 때문에 추후에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같이 여러분들 영상에다가 말할 때도 그렇고 좀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풀매수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가격에 지금 조정을 안 주고 계속 올려버리면 진짜 못 잡거든요. 더 못 잡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기 때문에 저도 코로나 때 그래서 못 잡아서 좀 현타가 많이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너무 오르니까 숏만 보여요. 그래서 숏으로 번 사람들은 숏으로 또 잃게 돼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이제 마켓메이킹 업체거든요. 이죠 스톡칭. 컴벌랜드에 추정하는 주소가 지난 2일 동안 3.72억 USDT를 거래소로 입금했다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점프처럼 아예 출금을 하거나 그러려고 거래소 입금을 한 거거나 아니면 실제로 거래소 입금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지금 딱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후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서 뭐 이동평균선 맞고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이 어쨌든 있는 다음에는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8월, 9월 이렇게 보내다 보면 좋은 날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봐요. 다만 여기 있을 때는 진짜 얼마 남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 거다. V자 반등이 아닌 이상. 요거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오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